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수학입니다. 오늘은 중3-1 2차 방정식의 마지막 시간, 2차 방정식의 활용문제 풀이입니다. 1, 2학년 과정에서 여러 영역에서 활용문제를 다뤄왔을 겁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활용문제를 풀이하는 방법과 과정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2차 방정식의 활용문제 풀이. 첫째, 미지수를 정해야 되겠죠?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놓는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우고 2차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한다. 활용문제는 언제나 마지막에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활용문제의 가장 큰 특성이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스스로 식을 세운다는 것과 구한 해에서 문제의 뜻에 맞는 값을 찾는다, 골라내야 된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문제 1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다. 가장 큰 자연수의 제곱이 다른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과 같을 때 가장 큰 자연수는 미지수부터 정해야 된다 그랬죠? 가장 큰 자연수를 x라고 놓으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놓기도 하고 가장 평범하죠. 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미지수를 놓게 되면 풀이하는 과정이 조금 편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가장 큰 자연수를 x로 놨다면 1 작은 자연수는 x 마이너스 1, 가장 작은 자연수는 x-2가 되겠죠? 어떻게 미지수를 정하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하면 가장 작은 자연수가 x니까 가장 큰 자연수를 구하려면 2를 더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미지수를 정하면 가운데 자연수가 x니까 가장 큰 자연수는 1을 더해야 되고, 지금 선생님이 세우고자 하는 이렇게 식을 세우게 되면 구한 x가 바로 문제의 답이 되겠죠? 식을 세웁니다. 가장 큰 자연수의 제곱은 다른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는 0. 따라서 x는 1 아니면 5겠죠? 그런데 만약에 1이 되게 되면 이 두 개의 값이 자연수가 안 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자연수는 5가 되겠죠. 문제 2번. n각형의 대각선의 총개수는 2분의 n-3이다. 기억나죠? 왜 n-3이냐?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은 다각형의 꼭지점에서 자기 자신과 이웃하는 두 점 사이에는 대각선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꼭지점 하나당 3을 빼고 그 개수를 곱하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있는 대각선과 이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으로 있는 대각선이 동일한 대각선이기 때문에 두 개씩 나오는 대각선을 2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대각선의 총 개수가 54개인 다각형은 몇 각형이냐? 2분의 n-3이 54다.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108을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108은 0이 되겠죠? 인수분해 하게 되면 n은 마이너스 5 또는 10. 몇 다각형을 물으니까 구하는 답은 12각형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실수 A, B, C, D에 대하여 A, B, 이상한 표현이 나왔죠? 이러한 것을 일반 연산 혹은 일반적 연산이란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칙 혼합 계산의 기호가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개의 연산 기호는 세계 만국 모든 나라에 공통되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책과 학생 혹은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일정한 약속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2는 5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실수 A, B에 대해서 이것을
a 플러스 b에서 더한 거에서 곱한 것을 빼는 값이라고 약속을 만약 한다면 3 연산 2는 얼마가 될까요? 더하면 5, 곱하면 6, 이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연산기호를 일정한 약속하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을 일반 연산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워드 작업을 하다 보면 사용자 정의라는 게 있죠. 나는 이때 이걸 이렇게 정해놓겠다. 그런 사용자 정의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산기호의 일반 연산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두 순서상에 앞에 두 값을 곱하고 뒤에 두 값을 곱한 것을 뺀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정해진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x, 2x 뒤에 거 곱합니다. 마이너스 4x 핵대리 그것이 7이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은 0.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해서 나온 두 x의 값을 다 더해도 되지만 이미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이런 것을 갖습니다.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가 모르는 학생은 없겠죠? 1차항의 개수를 2차항의 개수로 나누고 부호를 반대로 만들어준다. 혹시라도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다시 확인학습을 해야 합니다. 문제 4번 지면에서 초속 30m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를 h라 하면 h는 30t-5t 제곱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이때 이 물체의 높이가 25m가 되는 것은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인가?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가 어려운 줄 알지만 이 문제는 매우 단순한 문제입니다. 높이가 h니까 높이가 25가 되는 값을 대입을 하면 돼요. 이 식을 정리합니다. 양변을 5로 나누면 인수분해가 어렵지 않죠? t는 1 또는 5. 따라서 25m가 되는 것은 1초 후에도 25m가 되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5초 뒤에 25m가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값은 1초, 5초 후입니다.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인가? 지면에 떨어진다는 것은 높이가 얼마죠? 높이가 0입니다. 역시 정리하게 되면 5로 나눠줍니다. 인수분해하게 되고 그러면 0 또는 6.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6초 후. 어렵지 않죠? 문제 5번.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20m, 15m인 직사각형의 정원이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폭이 일정한 길을 제외한 정원의 길이가 234제곱미터가 되게 하려면 길의 폭을 몇 미터로 해야 하는가? 요 폭이 x다. 그 얘기겠죠? 미지수를 정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그림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직사각형 평행사변이라고 하면 이 평행사변형은 넓이가 밑변 높이죠. 그럼 이것을 이렇게 비틀어서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직사각형으로 변해도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세로지만 의미가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평행사변형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같기 때문에 이 도형을 이렇게 변형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게 되면 이 직사각형의 길을 어느 한편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직사각형의 길을 이동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길을 제외하고 정원의 넓이가 빗금친 부분으로 다 나타납니다. 이런 도형을 이렇게 변형하고 나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제외한 정원은 가로가 20-x가 될 테고 세로는 15-x가 되겠죠? 식을 세웁니다. 20-x, 15-x가 234. 정리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35x 300 이항에서 빼주면 플러스 60 인수분해합니다. 수가 크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소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2, 3, 3, 3, 1 곱해서 66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35가 되기 위해서는 2와 33이 돼야 되겠죠? 즉 1, 1, 2, 33 이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3 해서 마이너스 35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인수분해가 x-2, x-33은 0, x는 2 또는 33 폭이 15 이하의 값이기 때문에 33이 안되고 2m가 될 겁니다.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풀이를 정리하면서 2차 방정식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은 2차 함수의 기본형인 y는 ax 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